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지영 씨는 데이트도 종종 해요? 네, 저희는 정기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아직 그래도 볼 게 되게 많잖아요, 여기. 맨하탄에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영 씨가 다시 뉴욕 얘기로 네. 다시 돌아와서 뉴욕에서 가장 좋아하는 뭐 장소나 아니면은 굉장히 좋았던 메모리가 있는 곳이나 뭐 그런 곳들이 있을까요? 저희 처음 뉴욕에 옮기기로 결정이 됐었을 때 집 알아보러 뉴욕에 왔거든요. 그때 저희가 원래 오하이오에 잠깐 있었어요. 그럼 오하이오에 그 5개월 살다가 뉴욕에 왔는데, 그렇게 결정되자마자 집 알아보고서는 갔던 루프탑 바가 있어요. 네. 웨스트라이트라고 저기 브루클린에 있는 건데,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딱 우리가 진짜 여기 오는구나를 처음 느끼고 나서 너무 좋아서 그때 뉴욕에 오는 분들 모두 다 데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가 이제 저희가 첫 뉴욕을 시작한 장소이자 같이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모두 있는 루프탑 하나가 있어서. 웨스트 라이트? 예. 좀 신기하겠다. 스스로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여기 진짜로 이렇게 오는구나. 뭔가 되게 지영 씨한테 삶의 일이 되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되게 오랫동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되게 짧은 시간에 막 이루어졌잖아요. 그 되게 한참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냥 네. 길 가다가도 내가 지금 꿈에 있는 것 같고, 정말 소소하게. 그 정도로? 예. 그리고 왜냐면 제가 그 간호학과가 너무 힘들고 싫고, 사실 한국에서 아직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진 그래요? 않은 게 아직 그래요? 남아있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일을 너무 빡시게 하고 막 그것도 이런. 그렇고, 어쨌든 약간 의사랑 비교되면서. 그런 게 있죠. 정말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까시는 거예요? 그 방송에서? 진짜. 근데 저 되게 잘 되셔가지고 아무도 몰라가지고 오히려 더 뿌듯해요. 진짜 아무도 생각 못해요. 저 진짜 몰랐죠. 정말. 속으로 찝었다. 잘못된 뉴욕이죠. 이게 뭐 연예인. 아니, 무슨 연예인 쌍꺼풀인가? 뭐, 그게 한때 유행하던 때 한 쌍꺼풀이래요. 아니야? 자꾸 잘못된 정보를 그렇게. 아, 그런가? 그 연예인 쌍꺼풀이라고 그런 거. 한쪽 눈이 풀려도 나 다시 한 거야. 아, 그런가? 근데 그냥 안검하수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수술했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거 꾸미시면서, 야, 너 이거 됐다며? 그러니까 아시는 지인의 지인분이셨거든요. 그래도 됐다며? 근데 야, 그냥 1년 해가지고 의사하지 그거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대학 입학해서 좋아서 수술하러 간 건데, 그러자마자 딱 챙겨 듣게, 나는 패배한 건가? 나는 이미 벌써 진 건가? 시작하기도 전에 진 건가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다른 걸 찾을 수 있을까를 더 물색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학교 강연에서 지금 여기 콜ум비아에서 nurse practitioner로 있으신 선생님이 잠깐 강연에 오셨는데, 진짜 그분이 롤 모델이 되셔서 저렇게 해야겠다, 저걸 해야겠다, 딱 그 느낌을 주셔서 정말 버텼죠. 그냥 계속. 그분은 아직도 널스 프랙티셔너로 계세요? 여기 와서 네. 만나자마자 울었어요. 왜냐면 이제 만나셨구나. 계속 연락을 계속 주고 받다가 그때 여기 전문 간호사 제도 그러니까 조사하러 왔었을 때도 도움 되게 많이 주셨었거든요. 아는 나이대는 친구도 어떻게 해주시고. 되시는데요? 나이대가 30대 중반이세요. 중후반? 근데 정말 되게 정말 인스파이어링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오자마자 선생님 저 해냈어요 이러고서는. 갑자기 이 얘기가 널스 프랙티셔너 얘기가 나와서 얘기 드리는 건데, 저희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간호사는 간호사였거든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직위도 다 다르고 부서도 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수간호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간호사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되게 뭐가 널스 프랙티셔너 그 개념도 솔직히 저는 되게 처음에는 뭔지 몰랐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냥 registered nurse여서 네. 일반 간호사라 RN? 하면은 네. 여기에 임상 경력에 한 1년 정도 있고 나면은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심화된 걸 하고자 했었을 때 석사로 네. 석사, 박사가 합쳐진 DMP나 아니면 그냥 MSN 과정을 통해서 nurse practitioner가 되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바뀌게 되는 역할이 이제 처방관.
처방전을 가장 커져요. 네. 프리스크립션을 쓸 수 있는 의사처럼. 어. 근데 그게 생겨나게 된 계기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부족하죠. 네. 의사들이 사실 그게 돈이 많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어. 그래서 근데 또 수요는 너무 많고 그치. 특히 이런 대도시보다 저런 그 시골 시골에 지역에 시골. 근데 이거가 프라이머리 케어가 없게 되면 그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 그 의료적인 게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예 PA랑 피지션 어시스턴트랑 너스 프랙티셔너랑 막 키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방권이랑 기본적 아주 작은 시술도 아마 되나 하는 거 그 역할을 부여해서 좀 채울 수 있게 메꿀 수 있게. 그렇구나. 그게 좀 맞는 것 같아. 이거 계속 의료 활동을 배운 사람이 조금 그렇죠. 더 배워서 뭔가를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의대에서만 다 배우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것보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뭐 하이라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RN 그리고 nurse practitioner 하고 무슨 PA랑 PA 이렇게 있으면은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PA랑 MP 같은 경우는 프로바이더로서 처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RN은 환자 사정을 하고 그 처방된 거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은 절대 안 되고 아무래도 훨씬 환자랑 더 옆에 있다 보니까 환자에 대한 상태에 대한 이해도가 그쵸.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되게 그걸 크리티컬하게 처방전을 보고 오히려 의사들이 너무 바쁘니까 이상하게 많이 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보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아예 저희가 말해줘요. 특히 레즈 1년차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직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읊어줘요. 처방 뭐 내야 되는지. 근데 그런 의료사고 뉴스도 많이 있었어요. 이 환자가 무슨 알러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의사가 모르고 그 걸리지를 약을 못하고. 아니면 인슐린 용량 얼마 전에 문제됐던 게 그 인슐린 용량을 소수점을 잘못 했는데 그거가 간호사가 확인을 해줘 마지노선이거든요. 그거를 그치. 확인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그 의료사고가 났는데 이게 어쨌든 투여한 간호사 잘못도 커요. 그렇죠. 왜냐면 마지막 마지막 체크해야 체크를 해야 되는 되는 걸 사람이니까.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마지노선으로서 이제 그거 마지막 확인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하고 그 상태를 평가를 하고 다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환자한테는 더 가까운 사람이네요. 내 편이 되는 그럼요. 사람이. 네. 그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그 뉴올리언즈에 있는 어떤 약사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진짜 정상적인 약 파는 약사예요.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이름이 Pharmacist예요. 약사. 이게 이 애들이 왜 이 약까지 마약까지 이어지는지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흑인 여자 의사 한 분이 나와요. 근데 이 양반이 그 마약 성분에 있는 진통제를 프리스크립션을 남발하는 의사야. 근데 유명해? 그것 때문에 유명한 거야.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진통제 때문에 남용되고 오용되고 이러는 거는 한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오용 남용이 미국에서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우리치 나가시면은 그런 케이스들도 좀 보실 것 같아요. 봐요. 지금 시니어 진짜 봐요. 지금 그 시니어들이 젊었을 때 히피였고 이러면 또 되게 젊었을 때 또 또 뭐 뭐든지 관대하고 뭐 약에 또 친근하시잖아요. 친근하세요. 친근하세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미국 왔을 때 가장 큰 충격이 그 마약이었거든요. 그쵸. 그거를 그 앵클렉스 RN 공부할 때부터 이게 한국에서는 정말 브리프하게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 다른 증상과 거기에 엔티그니스트랑 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그 요즘에 이제 뉴욕 올해 대마 합법화 되면서 그쵸. 또 막 공부해보게 되고 정말 신세계예요. 그런데 그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는 제 아는 지인, 그러니까 제가 보는 분 중에 정말 안타깝게 중독이 되신 게 있는데 보면은 다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정신 차려보면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담배를 너무 오랫동안 펴가지고 런 컨디션이 이게 도저히
그 마취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수술을 못 받아서 그 진통제로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진통제가 그거밖에 안 먹어지는 거예요. 다른 진통제로는 이 통증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또 이분이 혼자 살아요. 가족도 아무도 없고. 누가 돌봐줄 사람이 네, 없구나. 돌봐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막 정말 뿅 가려고 하는 분들보다는 이제 노인층이니까 정말 아픈데 다른 수단이 없어서 안타깝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필요악이라고 그래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근데 이게 애초에 참 다르게 방법으로 했었으면 됐는데 처음 이걸로 써버리고 나니까 다른 중간 거는. 단계가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몇 명을 보고 얼마 전에 오클라호마였나 어디인가에서 재판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맥킨지가 존슨앤존슨즈에게 컨설팅 해줬었을 때 오피오이드를 더 많이 빨리 파는 거에 대해서 처방을 더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줬고 존슨앤존슨즈가 그걸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얼마 배상해야 된다 이게 있었는데 이제 친구들 중에 다 각각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존슨앤존슨 다니는 랑 맥킨지 다니는 맥킨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둘 다 딱히 말 안 했죠.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그 두 사람이 그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말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 입장 생각했을 때 아 정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큰 피해를 줄지 모르고서는 자본주의 사람들이 돈을 우선시 생각하고서는 일을 벌리기도 하는구나를 진짜 깨달았어요. 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들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진통제라도 없으면은 너무나 괴롭고 힘드신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되게 많은 감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맞아요.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그 되게 정말 슬프고 속 화나죠. 솔직히 화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으니까 차차고서라도 그렇게 통증이 아니라 현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에 취해 현실 도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여기.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블랙마켓에서도 그렇게 잘 나가는 거고 그걸 보면서 미국이란 사회가 좋고 화려한 것보다 그렇게 사회 불안이 정말 많고 이것 또한 여기 또한 진정한 피로 사회구나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맥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말 극단적인 자본주의와 약간 선진국인 척하면서도 후진국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로. 그 절묘하게 섞여서 사회가 사람들을 많이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미국 역사상에서도 이게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처럼 운영하는 의료보험으로 갈 뻔했을 때가 있었죠. 있었는데 그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유와 그 로비에 의해서 그게 안 돼 버린 거였지. 미국 대선 그거 무슨 코카스인가 뭐 네. 바카스인가 그거랑 뭐 아이오와 코카스. 그걸 복잡하고 뭐 막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없는 제도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뽑는다고. 뽑는다고 해서 뽑히지 않는. 그렇죠. 뭐야 이 바보들 막 항상 그 볼 때마다 저 또 무슨 프로젝트 할 때 수해복구 관련된 것도 막 하잖아요. 결국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근데 단계별로 매니지먼트는 열심히 잘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있어.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이 바보 새끼들 막 이러는데 그래도 또 이게 이렇게 계속 굴러가는 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게 또 좀 그렇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랑 미국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은 과정은 엉망진창인데 결과는 어떻게 어떻게든 돼. 그렇지. 여기는 과정은 이렇게 해 맞지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 어디 산으로 가고 있고 약간 어떻게든 그 수련 기간이 너무나 정말 미저러블하고 힘들지만은 정말 세계적으로 손이 빠른 엄청난 그런 간호사들과 정말 그런 인력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쵸. 응? 우에서 유를 창조해내듯이. 패션 디자이너들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 해내는 그 손끝들이 다르잖아요. 진짜로. 저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저희 손 빠르고 진짜로
제대로 된 거 찾아내서 그걸 막 말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다 만들어서 끼워내고 하는 패션 업계 한국은 그죠. 네, 그건 진짜 달라요. 지영 씨가 하는 얘기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병원에서 그렇게 정말로 프랙티스 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밖에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니까 아마 더 그러는 것 진짜 같아요. 그래요. 그죠? 네, 왜냐면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듣는 이야기고 지영 씨 같은 경우는 직접 몸으로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는 거니까 확실히 또 들려주는 이야기가 더 저한테는 되게 새로웠어요. 진짜. 그러게요. 그럼 지금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몇 분 정도 됐지? 1시간 좀 됐어요. 1시간 물어볼 조금 안 될 진짜 것 같아요. 많은데. 그럼 더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 아니, 더 아니, 물어봐요. 요즘 그거 바이러스 코로나 맞아.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 그랬었어. 톡으로 막 맨날 재난 뭐 그렇게 해서 아니 받으셨죠? 카톡으로 막 누구 내 아는 자기가 뭐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저지 시티에 네. 뭐가 있대더라. 누가 걸렸다, 코로나 또. 확진 누가, 환자가 있대더라. 막 뭐 이렇게. 브루클린에 뭐가 있대더라. 뭐 자기가 아는 간호사 친구의 친구가 뭐 얘기를 해줬는데 뭐 이랬대더라. 이러는데 공식적인 발표 기관이나 아니면 공식적인 뉴스나 이런 게 믿을 만한 소스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막 일부러 숨길 일은 없잖아요. 사실 여기가 뭐 숨길 중국도 이유는 아니고. 없죠. 뉴욕에서 숨기면 난리 나지. 그쵸. 여기는 이름까지 다 나오던데요? 그러면은 뉴스의 상으로는 지금 여기도 그러면은 막 위험한 거 아니 위험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그럴 수 있나요? 아니 의심자들은 발견됐잖아요. 네. 그래요? 퀸스 쪽에서 네. 있었어요. 근데 확진 받은 사람은 내가 없는 건 아직 그죠? 없어요. 없는 걸로. 그리고 저희는 DOH에서 그 그죠, 메일이 와요. 디파트먼트, 그렇죠. 디파트먼트 해서 어, 와요. 근데 아직은 제가 수칙만 나오고 아직 공식적으로 코로나 확진 환자는 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뉴욕에는 없고 아직은. 미국엔 전체 미국에는 있죠. 있죠. 어디 있어요. 시카고. 시카고 네. 시카고에도 있고 보스턴에도 있고 샌프란에도 있고 네, 있어요. 근데 뉴욕에서 그런 거 숨겼다가 여기 지하철에서 한번 그런 감염자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난리 나지 정말로. 쥐까지 걸려 그러면. 근데 그 다 자기가 어느 정도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해야죠. 네, 그럼. 본인이 손 정말 더 열심히 씻고. 근데 어. 얼마 전에 기사 봤던 게 그 마스크 하고 있다가 묻지마 폭력 당했던 거. 그 마스크 관련된 미국 기사들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인식은 마스크가 엄청 맞아. 아픈 사람이 난 아픈 사람이야. 난 아픈 사람이야. 이번 사태만 아니라 원래 평소에도 그러면은 뭐 아픈 사람이라고 평소에도 지하철에서 마스크 하고 있으면 저 사람 아픈 아픈 사람인가 사람. 보다라는 근처에 안 그게 가잖아요. 네. 그죠. 응. 네. 그리고 혹은 제 미국 우리 회사 사람이랑 이 얘기를 또 했었는데 이렇게도 생각한대요. 외국 사람들은 내가 마스크를 쓰고 너랑 있으면은 너 내가 불쾌해?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어디가 아파라고 이제 우리는 아니면 뭐 얘가 지금 요즘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다 같이 조심하자인데 또 다른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익숙치가 않아서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나랑 대화하는 게 불쾌한가?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바이러스를 줄까봐 되게 경계하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서 기분 나빠한대요. 그래서 진짜로 되게 그런 문화 의식이 차이가 좀 있는 너무 것 같아요. 다르다 생각을 그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긴 하지만 1년에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에서. 올해는 8,400명. 거의 10,000명 찍을 거, 10,000명 넘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플루에 대한 거는 예전부터 매 그만큼씩 사람이 죽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플루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맞아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맞아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중국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보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이미 훨씬 더 많이 죽는. 그런 그때 폭력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스크 요 앞에다가 좀 귀여운 걸로 해갖고 캐릭터 마스크. 이렇게 해갖고 아니, 해면 좀 써놔요, 때리려다가도 아픈 게 아프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아픈 게 최고죠. 그렇죠. 안 아픈 게 최고지. 그러게요. 헬리? 뉴욕은 원래
독해. 그래도 뭐 물어보고 싶은 건 또 뭐 있으세요?